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곽한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 캠퍼스 특강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사범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 파워포인트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일반사회교육과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가르치는 과목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과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요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내용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교육학이 왜 필요해지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다. 가르치는 전문화된 테크닉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하게 된 게 교육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여기에서 합쳐져서 나오는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요즘 제일 중요하고 각광을 받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리하고 주석을 합치면 청동이 되죠. 근데 청동이 구리하고 주석과 같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죠. 이게 제3의 물질이잖아요. 구리하고 주석이 합쳐졌지만 구리하고도 다르고 주석하고도 다른 제3의 어떤 물질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우면은 사회 교육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사회학과 교육학이 합쳐졌을 때, 법학과 교육학이 합쳐졌을 때, 혹은 정치학과 교육학이 합쳐졌을 때 각기 다 다른 정치교육학, 사회교육학, 법교육학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PCK, 교과 교육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범대학의 각 학과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과 교육학 영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좀 빠르게 넘겨드리긴 할 텐데 사범대 교육과정들을 보시다 보면 학과별로 교과교육론이라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과교육론이 이 PCK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회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지식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지식에 해당하는 Academical Intelligence, 학문 지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해봐야지 알지. 실제로 안 해보고 책으로만 읽는다고 가르칠 수 있나? 라고 해서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 실용지능, Practical Intelligence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거는 주로 실습 혹은 시뮬레이션 이쪽일 텐데 사범대학에서의 실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교생 실습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은 4학년 1학기 때 한 달 정도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주점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사범대학에서 점차 교과 교육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습 파트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대학에 따라서는 1학년이나 2학년 때 참관 실습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좀 한두 주 정도 지켜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교생 실습 기간을 한 달이 아니라 한 학기로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을 통상 1년으로 잡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 달라서 완전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실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직접적으로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좀 더 폭넓은 내용들을, 폭넓은 어떤 참고사항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양교육, 리버럴 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5가지 영역이 교사교육과정의 핵심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범대는 이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교육대학, 교대를 가도록 되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교대가 있죠. 그 다음에 중등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진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통상 특수목적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를 길러내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졸업을 할 때 대학 졸업장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범대 학생들은 여기 졸업장을 이렇게 졸업 앨범 졸업장을 받을 때 쫙 펼치면 대개는 졸업장이 오른쪽에만 있잖아요. 예, 사범대 학생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쪽은 졸업장, 이쪽은 2급 전교사 자격증이 같이 나가요. 자격증을 받아요, 자동으로. 그것도 학생에 따라서는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그 자격증이 여러 개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2개씩 그 자격증을 받기도 해요. 되게 좋죠. 이게 왜 좋냐?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원 임용시험은 처음부터 문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도 이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시험을 볼 자격 자체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될 학생들은 반드시 사범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닐까요? 네. 졸업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학생이 질문하게 됐어요. 교사 외에 다른 진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범대 전체 혹은 인문사회계 전체를 통틀어도 일반사회교육과는 진로가 제일 넓은 편입니다. 왜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다 배우거든요. 다 배우니까 어떤 영역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좀 고지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교사가 되는 게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 제일 또 유리하기도 하고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개에서 2개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이 경우에 이제 임용시험을 통해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임용시험을 통하지 않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립학교도 임용시험에 이제 위탁하는 식으로 교사를 뽑고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외에 이제 교육 전문직도 있어요. 교육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혹은 교육부의 교육행정직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사교육업체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체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전혀 아닌 것이 역시 교육에 관련된 전문직이고 또 이 일반적인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된 진로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부산대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신문기사를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교원 임용시험에 이제 최다 합격 기록을 세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 역량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학자로서, 교육학자로서 본인의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저는 해보니까 교사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근데 해보니까 교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틀지도 못하고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그 교육 관련된 자격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일단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반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을 대비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학과 인원이 이제 19명에서 이제 정원에까지 합치면 20명, 21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매해 한 14, 15 정도가 이제 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이제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법대 졸업생들이 많이 갔었는데 현재는 법대 학부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교육과가 제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체적으로 넓게 배울 뿐 아니라 법학 자체를 또 배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우리 과 졸업을 하고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마다 1명 정도씩은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된 기업이나 학원 등의 사교육에 종사를 할 수도 있어서 세컨드 트랙이 오히려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 더 넓게 열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졌다는 게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불리할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기업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 같아요? 네, 통상 제일 많이 배치받는 부서가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인사부 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인사부의 핵심적인 업무니까요. 근데 어느 회사나 이 인사부가 가장 핵심적인 중추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교육하고 승진 관련된 고과를 관리하고 이런 게 인사부니까요. 그래서 이 사범대를 졸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일반사회교육과에 진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일까로 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학생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애들을 좋아해요. 저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일 즐거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좋죠. 필요하죠. 예,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중요한 건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지식,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교사의 존재의 이유예요.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사자 붙은 사람들이 다 전문직이잖아요. 예,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붙은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단지 좋은 선생님, 단지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이 전문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만 하면은 교사가 될 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사실은 교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교직을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만 보는 선생님의 모습과는 달리 그 뒤에 선생님들이 하신 일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행정 관련 업무도 있고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그중에 아주 적은 부분만 보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교과서 보면서 그 내용을 그냥 전달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서 사회교사를 한다. 그럼 사회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학생이나 혹은 다른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혹은 전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은, 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 아닌 다른 진로에서도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범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사회교육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사회교육과는 현재 우리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배우는 내용도 재밌고 또 학교 생활도 즐거우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학과장으로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산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